저는 처음에 1학년 때 처음 학교 왔을 때 그 물이 불안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건 좀 오버 아닌가요? 그때 약간 처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만두TV 구독자 여러분. 이제 저희는 방학을 맞이해서 몇몇 분들은 집에 가기도 하고 몇몇 분들은 학교에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학기를 보내면서 이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다 보니까 좀 불편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학생이자 외국인으로서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들이 종종 있는데 사실 이거는 중국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를 살다 보면 한국에서 느꼈던 편리함에 굉장히 놀라게 되는 때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중국에서 한국인으로서 느꼈던 조금 불편했던 점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마 중국에 유학이나 여행을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중국에서 대학생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때를 말하고 싶어요. 중국에서는 음식점이나 여가 생활을 할 때 대학생 할인이 대부분 있는데 대학생 인증하는 방법이 중국 신분증으로밖에 인증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점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제가 상해 디즈니랜드를 다녀왔는데 그때도 대학생 할인을 받으면 표값이 거의 50원 정도, 어쩔 땐 반값 차이가 나는데 그런 할인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행 갈 때 기차표를 예매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대학생들은 대학생 할인 혜택이 있는데 유학생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들 다 알다시피 하이디러라는 호고 가게가 있는데 음, 거기는 원래 대학생 할인이 있는데 근데 그게 유학생이라서 외국인이어서 인증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이디러 가서 먹으면 중국 대학생들보다 더 비싸게 먹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일이라고 안 그래도 되게 싸지 않은데 그것까지 못 받으니까 억울한 것 같아요, 너무. 네, 중국에서 시민런증라는 신분 인증이 되게 심해서 그 택배를 받을 때도 전에는 그냥 다 쓸 수 있는데 요즘에 시민런증가 필요해서 외국인들이 할 수 없더라고요. 그거는 거기 있는 직원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택배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점들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제가 요번에 중국 들어와서 갑자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거의 1시간 반, 2시간 동안 타이니아오 그 택배 회사에 전화했다가 타오바오 회사에 전화했다가 타오바오 홍콩 쪽에 전화했다가 뭐 쯔푸바오 전화했다가 땡땡이를 계속 돌았는데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 분들도 왜 이게 막혔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냥 거기 직원한테 이거 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불편하게. 아! 그러고 또 기숙사에서 요리를 할 때 중국 수돗물이 마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번 요리를 할 때마다 생수를 따로 시켜서 이렇게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정수기에서 받아오는 게 좀 번거로웠어요. 왜냐하면 기숙사는 또 정수기가 세탁실 옆에 있어서 매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맞아요. 불편했어요. 멀고 무겁고. 맞아요. 저는 처음에 1학년 때 처음 학교 왔을 때 그 물이 불안해가지고 아예 양치도 생수로 했었거든요. 요즘은 그냥 수돗물로 하긴 하는데 그건 좀 오버 아닌가요? 그때 약간 처음 와가지고 처음 딱 기숙사 들어왔는데 물 트니까 녹물이 나와가지고 약간 그때는 되게 맞아요.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생수를 사다가 생수를 양치를 하다가 요즘은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모른 척하고 쓰고 있습니다. 아, 그냥 눈 가리고 아웅. 괜찮아요. 네, 그렇죠. 아직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이번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샹시가 있었잖아요. 샹시는 중국에서 엄청 크게 할인을 하는 날이라 이번에 한국에 들어올 때 그때는 아직 격리가 있어서 여기서 필요한 화장품이나 그런 한국에서 사야 되는 물건들을 많이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래서 타오바오에 있어서 사려고 보니까 중국인 신분증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인 친구한테 계속 부탁을 해야 되고 생각보다 그렇게 이런 구매 플랫폼
나오면서 외국인 신분증으로는 구매를 할 수 없게 막아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맞아요. 이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또 영화를 예매할 때 중국인 신분증이 필요해서 주변 중국인 친구들한테 막 부탁을 해야 예매가 가능한 게 되게 번거로웠어요. 아, 진짜요? 네. 저 쯔푸바오에서는 안 해도 되던데. 정말? 찔후바오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도 따종이랑 영화 얘기- 하다가 빠꾸 먹었어요. 나 따종에서만 해가지고. 네, 쯔푸바오는? 영화 얘기를 꺼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전에 제가 친구랑 같이 영화를 아바타를 봤어요. 근데 그거는 3D로 봤는데, 보통 3D 영화를 보면 영화관에서 안경을 주시잖아요. 그 3D로 보는 안경. 근데 중국에서는 물론 모든 영화관에서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학교 근처에 있는 영화관에서는 안경을 따로 구매를 하셔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점이 조금 신기하고 왜 그러지? 네, 조금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안경을 빌리려고 하니까 무슨 신분증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안 된다 말이 나오면서 약간 그것 때문에 영화를 앞에 부분을 놓친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것처럼 제일 불편했던 게 여권으로 하면은 그냥 다 안 되고 근데 물어봐도 해결 방법을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건으로 이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디나 똑같을 것 같은데, 외국인은 다 이런 걸 수기로 작성해서 기입하잖아요, 전산에. 내 실수로 일어난 오류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전산상의 오류,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여도 꼭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뭐 온라인으로 해결이 안 되고, 은행이든 뭐 통신사든 기차역이든 어디든지 무조건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을 했다면 납득이 가지만 보통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억울하죠, 아무래도. 아마 여기 세 분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중국에서 처음 오신 분들이 은행 계좌가 없어서支付宝나 위챗페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다 현찰로 갖고 와서 택시 탈 때랑 밥 먹을 때 다 현찰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현금 안 됩니다라고 말씀해주신 가게들이랑 기사 아저씨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현찰 안 받으면 불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에 조금 불편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진짜 불편한 것 같긴 해요. 워낙 중국이 이제는 핸드폰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갑자기 되어버렸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은행 카드를 만들려면 또 거류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맞아요.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돼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현금만 쓰게 되는 게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중국 처음 들어왔을 때 친구가 그래가지고 한동안 제가 대신 결제를 해주고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게 불편한 점이 아니고 그냥 약간 차별되는 기분이어서 조금 마음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전에 코로나가 심할 때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백신을 원래 국가에서 무료로 해줬는데, 저희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백신을 맞으려면 100위안인가 정도를 맞아요. 100이. 회의를 해야 돼요. 네, 그거 듣고 조금 충격이에요. 왜냐면 약간 똑같이 유학생인데 다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 무료로 해주는 거 들었어요. 제가 저희가 여기서 100위안을 좀 더 내서 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차별되는 기분이 들어요. 맞아요. 네, 제가 지금 와서 고백을 해보자면 백신을 맞으라고 통지가 나왔을 때 거의 바로 첫날에 가서 맞았는데 거기가 아직 시스템이 구축이 잘 안 돼 있었는지 제가 외국인인 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00원을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라는 소리를 안 해서 저도 안 줬어요. 나머지 한 번은 돈을 주긴 했는데 한 번은 돈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돈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제 정보까지 다 거기 기입을 해서 등록을 했는데 그래서 그 돈은 그럼 어디로 가는 거지라는 의문이 굉장히 크게 들었었거든요, 그때.
저는 중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중국의 행정 처리 시스템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 우체국 같은 기관에 문의할 게 있어서 전화를 해보면 뭐 여기 부서로 전화해라. 그래서 다가 전화를 하면 다른 부서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라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 이런 행정적인 업무 처리 과정이 우리나라보다 복잡하거나 느린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 군 휴학 복학 신청을 할 때도 되게 불편함을 느꼈었는데 신청 절차도 되게 복잡했고 되게 시간도 오래 걸렸어가지고 되게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또 우리나라가 좀 일을 빨리빨리 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네,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한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아무래도 좀 인구가 많아서 좀 오래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본 적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랑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한 가지를 뽑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주 흔하게 사용하는 카톡, 인스타, 유튜브 같은 이제 휴대폰 어플들을 중국에서 약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불편한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어플들을 사용하려면 이제 VPN을 이용해서 우회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VPN이 없으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이제 이런 어플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제 VPN을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 또 비용도 발생하고 또 이제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이런 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제 한국인 친구들은 거의 다 VPN이 뭔지 몰라요. 제 한국 친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중국 유학생으로서 불편했다 하는 점들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았는데요. 어떤 나라를 오는 것과는 다르게 저희는 유학으로서 이 나라에서 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서 많은 불편함을 종종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싫어진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 나라를 비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러한 점이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외에 있을 때 어떠한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지 댓글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